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7월 12일 목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해외 시장은 아시다시피 중국발, 미국발 유시로 인해서 전체적인 지수 자체가 하락 부분들이 나왔는데, 러시아 쪽에 소폭 반등 부분들이 나왔고, 다우지수는 0.8% 정도,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찬반 부분들이 좀 갈라지긴 합니다. 분열되기는 하는데, 유가가 5% 급락이 나오면서 70달러 선,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유가 계속 저렇게 70 이상에서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좀 피곤해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렸는데, 이번에 무역 분쟁 빌미로 이번에 그리고 지난번에 그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증산을 요구를 했던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에 한 45만 배럴 정도 증산을 해서 1050만 배럴 약간 못하게 1049만 배럴 정도 생산 발표를 하면서 유가가 5% 정도 급락이 나왔고, 그래서 70달러를 하회하기 근접했다. 이거는 무역 분쟁 여파로 급락이 나온 거이긴 합니다만은 좋아요. 유가의 하락 부분들은 너무 가열이 좀 됐기 때문에 계속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죠. 바로 우리가 원돌빵처럼 바로 영양 부분들을 주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내년 하반기라든지 빠르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첫 번째 들어보도록 하겠고, 원자재가 큰 폭의 하락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무역 분쟁의 불안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원자재가 큰 폭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이 하락, 그리고 금융주들은 이번 주 초반에 그 실적 기대감으로 3% 정도 상승했다라는 코멘트를 들었죠. 그래서 금융주는 그래도 저가 매수 부분들이 좀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다우지수 0.8% 정도 하락 부분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관세 부과의 공청이라든지 하면 8월 말, 그래서 8월 말까지 일단 한 달 반 정도, 그리고 한 달 반 공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진행한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관세 부과의 결정 부분들 진행을 하는데, 시간이 거의 이제 9월 달로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이 얘기가 나오면서 두 가지가 지금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가 JT가 중국 통신업체입니다. 4억 달러 결제 대금을 미국에 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사업이 곧 재개가 될까라는 얘기를 좀 첫 번째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미국 상원이 국가안보 관련, 지금 최근 이 무역 분쟁이 국가안보와 연관된다 해서 관세 부과를 했죠. 이 관세 부과의 의회 결정 법안, 의회 결정에 참여 가능한 법안을 88대 11로 통과가 됐어요. 물론 현재는 법적 부속력 부분들이 없지만 법적 부속력이 있는 입법안으로 계속 추진을 코멘트를 합니다. 트럼프의 행보에 제동을 걸겠다는 그런 하나의 행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원에서 국가안보 관련 관세 부과에 의회 결정 참여 가능 법안이 88대 11로 통과가 됐다. JT도 미국 내 사업 부분들을 곧 재개를 하고, 2천억 관세 폭탄 부분들은 8월 말 청문회라든지 공청회 부분들 진행하고, 빠르면 9월입니다. 빠르면 9월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는 시간적인 여유 부분들이 좀 있고, 협상의 논의라든지 그 관점 포인트 부분들을 좀씩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이 부분하고, 위안화는 약세가 나왔습니다. 달러가 지금 강세가 나오고 있죠. 위안화 6.7 정도, 지난번 고점 부분들을 지금 유협을 하고 있어요. 무역 분쟁의 여파를 일단 중국은 그 위안화 약세를 통해 가지고 조금 커버를 좀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하고, 그 다음에 그 미국과의 있던 불안 심리 부분, 미국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동맹국을 높이려는 행동 부분들을 좀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독일 메르켈이고, 독일과 협력 관계 부분들, 최근에 그것 때문에 루샤오버라든지
노벨 평화상 받은 루샤오보의 부인이 독일로 망명을 이제까지 중국이 풀어주지 않았는데,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이 가택연금을 풀고 지금 독일로 망명 부분들을 진행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아랍에 대규모 지원 약속을 했습니다. 최대한 22조 원 정도 대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는 전체적으로 흐름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계속 저도 체크를 좀 할 건데, 우리가 뭐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오면서 1900년대 초반, 그다음 미국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도 주도권 부분들을 잡은 다음에 미국이 원래 가졌던 가장 기본적인 전략 부분들은 뭐냐면 편가르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관계 부분들이 좋지 않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순위파 시아파가 좋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이간질을 통해 가지고 서로 국방비를 지출을 하고 거기에서 반사이익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이런 역할 부분들을 좀 계속했는데, 유럽도 만만치 않게 지금 좀 시끄럽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군사 강국 부분들로 계속 증가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 쪽으로 많은 힘들이 지금 쏠리고 있죠. 독일로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내일 정도인가요?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이 독일하고도 좀 각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독일하고 이번에 지금 각을 세운 이유가 나토 국방비를 GDP 대비 2%, 지난번에 협약 부분들 할 때 2% 정도까지 올리기로 했었는데 독일이 아직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2%대의 그 국방비를 분납하는 조건 부분들을 4%까지 증가 압박 부분들을 하면서 요즘에 행동들 보면 깡패 같은 생각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독일, 나토, 그리고 독일이 러시아 쪽에서 가스관을 도입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도 지금 계속 트집 부분들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 뭔가 이간질을 좀 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부분도 좀 보이고 있고, 어제 러시아가 지금 해외 증시 대비 폭 반등 부분도 진행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부분들이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아시다시피 독일 트럼프 같은 경우에 11월 달 중간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러시아 스캔들 부분들이 아직 살아 있어요. 아직 뭐 다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고 미약해지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11월 달 중간 선거에서 특히 뭐 하원, 상원 다 우승은 힘들겠지만 상원 쪽은 조금 더 우세승이 더 점쳐지고 있어요. 근데 상원이 공화당에서 우세승 부분들을 진행할 경우에 뭐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냐면 이 스캔들, 지난번 특검 같은 거 있죠. 조사받는 게 대선 전까지 이 부분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더 공격적인 그 중간선거용 정책 부분들을 계속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가. 푸틴도 지금 뭐 장기 집권 부분들이 진행되고, 시진핑도 장기 집권, 그 다음에 터키도 장기 집권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도 여기에 그 다음에 지금 아베도 연임 가능성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그래서 국제 정세가 상당히 소용돌이라고 할까요? 계속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러시아와 관계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10월 12일 모닝 브리핑 한 줄 정리 부분들을 한다고 하면 유가 5% 급락, 물론 무역 분쟁의 여파로 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우디의 증산 조금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죠. 저 부분은 저는 단기적으로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좋은 신호라고 계속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결국은 60달러 선 65, 60 이 정도까지, 아니면 60달러를 순간적으로 하회하는 움직이는 부분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JT가 4억 달러 결제대금 H 부분으로 해서 미국 내 사업을 곧 재개를 한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면서 금요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